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임실 지역에 들어선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신설변전소 대상 부지에 오염토양 정화시설 부지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오염토양 처리시설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이 업체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오염토양 반입 허가 절차를 놓고 임실군과 행정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임실지역 변전소 신설 후보지 가운데 오염토양 처리시설 부지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지가 변전소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오염토양 처리시설 입주 갈등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후보지를 잡아놓고 일단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임실군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렇죠. 예. 신동면 주민들도 좋고 예. 이렇게 윈윈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슴을 하는 게 저희하고 임실군하고 모든 게 이제 바람입니다. 변전소 후보지 검토와 관련해 임실군 측은 특정 후보지 선정을 요구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조 요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군 의원 등 임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보지가 선택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개 경우 한전에서 입지 지정을 자기들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협조 요청은 할 수 있겠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시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오염토양 정화시설 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민들. 한전 변전소 후보지 선정이 오염토양 처리시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라북도 여러 지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의미도 불분명하고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 신은교차로입니다. 부안군 관문 역할을 하는 이곳에 높이 10m에 달하는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부안 첫사람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부안군이 설치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각상을 봤을 때 부안 첫사람이란 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었고 그리고 무려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이 조각상 예산 낭비 논란은 부안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길이만 30m가 넘는 이 조형물은 김제시가 지난 3월 2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밤이 되면 빨간 조명이 들어와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는 탓에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저 길에서 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막 화려하더라고. 밤에는 안 와보고 낮에만 와보니까 근데 저게 뭐 3억이나 전혀 용 하나에 3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요. 3억이라고. 아이고 그러네요. 정읍시의 경우 올해 초 정읍 대표 상징 조형물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높이가 50m가 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거대 조형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내부적으로 이게 조금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예. 이미 설치된 조형물의 경우 철거 작업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거대 조형물 설치. 공감을 얻지 못한 설치로 인해 거대 조형물에 들어간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농촌 지역 들녘마다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청정농촌 환경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들녘에 폐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채소 재배 농장 곳곳에는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때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들이 이처럼 농촌 들녘 곳곳에 방치되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인구가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폐비닐 제거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청년 농부들만 다른 작물들을 심기 위해 폐비닐 제거 작업을 간간히 벌이고 있습니다. 걷기가 많이 힘드시죠, 어르신들은. 가을이 되면 이게 또 비닐이 이렇게 그 정도 되면 시기가 오래돼서 이렇게 찢어지기도 해가지고 많이 걷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비닐이 녹는 비닐이 있다고 하면 좀 그 시골 농가에서는 인력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될 것 같고 그 사람 이게 또 하면 다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녹는 비닐이 있다고 하면 인력적으로 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 전북지사에서는 매년 농촌 들녘에서 2만 5천 톤가량의 폐비닐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거 과정에서 흙이나 돌과 같은 이물질이 상당수 포함돼 재활용률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리배출만 잘해주시면은 저희 전국적으로 저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썩는 비닐은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데 자기들 원하는데 이게 단가가 좀 너무 비싼다고 말 들었어요. 그래서 또 효율성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썩는 비닐을 사용하면 좋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주민들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갈수록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 들녘. 청정농촌 환경을 해치는 폐비닐 제거 작업과 함께 썩는 비닐 치원 사업 등 대안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때인데도 김제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가 풍년인데 팔 데는 없고 값은 내려가는 풍년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빛 물결로 넘실대는 김제 지평선의 한 보리밭. 산들바람에 풍성이 여문 보리가 넘실댑니다. 잘 여문 보리 다달은 김제를 대표하는 곡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수확을 마쳤거나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2헥타 면적에서 보리를 재배한 김영훈 씨. 창고에 쌓아둔 보리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약 140~50만 원의 수익이 조수익이 나오는데 경영비가 1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30만 원, 30만 원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는 6개월간, 8개월간을 일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김제 지역 보리 재배 면적은 3,310헥타로 2만 400여 톤의 보리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43% 정도 늘어난 겁니다. 때문에 가격 폭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판로가 없다는 게 가장 더 큰 문제고 이 넓은 들녘에서 나오는 보리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정부는 막걸리 등에 쓰이는 주정용 보리 6천여 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협도 5,500여 톤을 매입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8,700여 톤은 속수무책입니다. 김제시는 2,000톤은 시 자체적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리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하여 과연 생산된 보리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 김제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비해 그렇지 않은 농가의 손해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비까지 이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진행됐던 남원시 도통동 한빛 나들목 확장공사 모습입니다. 공사는 완공됐지만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작업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재평가가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수년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하면은 그 감정가가 토지주나 이 토지주 생각대로 가격이 맞지 않을 때 토지주가 거부를 하면은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재감정하는 그 기간도 길고 또 이 보상 그 시기가 늦어져서 네네.
마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오고 미루고 있잖아요. 토지 재감정이 늦어져 사업 예산이 2월 되는 경우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로 확보장 사업과 관련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지연되면서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재평가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당겨서 서로 협의해서 시가의 그 거점 맞게끔 해줘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토지 수용에 들어가는 그런 민원인도 이걸 자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정부가 갖고 있는 기간이 긴 게 아니라 바로도 해결할 수 있고, 정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보상 지연 문제. 감정평가 기간 단축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부터 15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를 찍은 대표적 촬영 세트장인데요. 지난해부터 진행된 소송으로 체험시설 등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에게 외면받는 곳이 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경복궁 근정전 세트장과 조선시대 양반가 평민가 등 다양한 종류의 세트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광해와 사도부터 최근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은 킹덤까지 이곳 부안 영상 테마파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안군과 위탁 운영업체 간의 소송으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체험시설은 문이 굳게 잠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투어패스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부안군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한때 하루 평균 1,000명을 넘었던 관광객은 5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줄어드는 관광객 수로 경영 상황이 악화돼 3개월 동안 사용료를 미납하자 부안군이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험을 정말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장사꾼들이 와서 누가 여기 하루에 뭐 10만 원 찍고 5만 원 찍고 하는데 여기 가서 앉았겠어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취소가 돼요. 그러면 군에서는 3개월 동안 운영 안 했다고 거기를 사용 수익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규제만 한 거예요. 부안군은 사용료의 경우 1년치를 선납해야 했고 오히려 업체가 운영 규정까지 지키지 않아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업체 측이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계속해서 테마파크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안군은 업체 측의 영상 테마파크 점유를 불법으로 보고 각종 영화 촬영 섭외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한국문제 영화 촬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저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려를 하셔라. 당분간은 정상화된 우리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안군과 위탁업체 사이 2심 판결은 7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명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며 한때 많은 관광객이 찾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 부안군과 위탁업체 사이의 소송으로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순창군 일대 상당수 배추 농가들이 종면행의 피해로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수확의 기쁨은커녕 폐기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배추 재배 농장입니다. 13년이 넘도록 배추를 생산하다 냉해 피해를 입은 박철용 씨. 박 씨처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판매를 할 수 없는 배추를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량 폐기를 해야 되고 7만 평 폐기를 하는 데만 거의 7천만에서 1억이 상당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예, 또 저는 이 총 면적 7만 평을 전량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한 걸로 인한 발생되는 위약금이 또 아주 큽니다. 그 위약금까지 다 물어줘야 될 현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 씨처럼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순창군 공무원들이 배추 꽃대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피해 농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원들을 더 투입해 일손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저희 쌍치면에 갑자기 꽃대 배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좋은 현상에 의한 피해로 지금 짐작은 됩니다만은 우리 수십여 농가에 피해가 예상됨으로 해서 우리 250여 군청 직원들이 지금 동원이 된 상태고요. 긴급하게 한 3일에 그쳐서 지금 작업을 완료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만 배추 냉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수확할 수 없는 농작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농민들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 기자가 간다. 이진철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내 집 앞을 오고 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트럭들이 내 집 앞에 도로를 파괴하고 내가 키우는 농작물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부안군 개화면에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러 대의 트럭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트럭이 오가는 이곳은 개화면 농원마을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약 1km 떨어져 있어 하루에만 수백 대의 트럭이 오갑니다. 그냥 덜컹덜컹 살아가. 저 턱이 저렇게 지네. 내가 썩 길이. 지금 이것처럼 이쪽으로 오니까 괜찮은데 저쪽 턱이 전 데 가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난다니까. 트럭들이 마을을 자주 오고 가면서 발생시키는 진동과 소음도 문제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도로를 파괴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내가 포장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와서 포장해준다는 포장말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노인네들 못 돌아다니고 때가 해관있어도 그냥 가려면 위험하고. 새만금 공사 현장을 오고 가는 트럭들은 이 도로를 지나야만 합니다. 이 도로 인근에는 오디 농가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오디 나무들이 도로 인근에 바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럭이 발생하는 먼지가 이 오디에 묻는다면 오디의 상품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디 농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디철을 맞아 한참 수확을 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저희가 6월달 지금부터 6월 한 달 저희들이 오디 채취를 해요.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다니는 그 먼지 때문에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오디 작물은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씻지를 못하는 과일이에요. 우리 주민들 지금 여기 거의 지금 오디 작업을 하고 농사도 짓긴 하지만은 오디 작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 포기 상태예요. 오디 작업이. 하나도 이 수박도 못 쓰는 과일인데. 네. 매스컴 타고 뭐 이거 드셨어요? 그나마 우리는 직격탄이요. 저쪽 저거.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는 취재를 나오자 그때서야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잠깐일 뿐 취재차가 사라지자 감독관들도 사라졌습니다. 평상시 마을을 지나는 트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만 주민들이랑 소통하면서 그거 지금 하는 거고 저 차량들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거 구간해봐야 한 저희 차량 수가 한 5km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큼은 말로 다 다니면서 어른들이나 애들 보게 되면 자기 부모처럼 자기처럼 절대 크락스는 되지 말고 제발 좀 해야 교육을 1달도록 하는데 예, 좀 맞는 분이 계속 계세요. 그래갖고 또 퇴출하는 경우도 있고. 새만금 공사 현장을 오가는 트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개화면 주민들.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